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 CFD와 관련해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지난 3, 4월 사이 팔린 아파트 절반 이상이 직전 2달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반등 조짐이 일부 감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며 대형마트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들이 다양한 체험 공간을 늘리며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SG증권 사태 연관성도 다뤄질 전망인데요. 대주주 자격 논란에 초대형 IB의 꿈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합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주요 증권사 CFD 거래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키움증권이 CFD와 관련해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과 규정을 잘 지켰는지, 고객 주문 정보를 이용하진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조작 사태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가 쏟아지기 이거래일 전에 시간의 매매로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를 정리하며 605억 원을 현금화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키움증권 측은 지분 매각은 승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시세 조종과 무관하다며 매도 시기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사기꾼 키움증권이라며 키움증권에 등을 돌린 모습입니다. 추락한 신뢰에 초대형 IB로 거듭나려 했던 키움증권의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업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해선 내부 통제와 대주주 적격성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인가를 받을 때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혹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 김 회장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게 아닌 만큼 조사 내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최근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3, 4월 사이 팔린 아파트 절반 이상이 직전 2달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린 상승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정부의 일산 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나타나던 상승 거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3월에서 4월 거래된 아파트 13,242건 중 57.6%가 지난 1월에서 2월에 비해 더 비싸게 팔린 상승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달간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는 조사 대상의 64.6%가 직전 2달에 비해 거래가가 하락했는데 올해 3월에서 4월은 하락 거래 비중이 40%로 감소하고 상승 거래가 절반을 넘은 겁니다. 상승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3월에서 4월 거래된 조사 대상 213개 주택형 중 77.5%의 평균 실거래 가격이 종전보다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상승거래 비중은 64%로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헬스와 음마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두 달 전에 비해 1억에서 2억 원가량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조사기간 서울의 하락거래 비중은 32.8%였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거래에서는 직전 두 달 대비 63.9%가 하락거래였는데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와 함께 상승거래 비중은 경기도와 인천이 60%를 넘었고 수도권은 62.9%, 지방은 53.7%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에선 제주도가 62.2%로 지방에서 유일하게 60%를 넘었습니다. 다만 상승거래 증가가 부동산 시장의 완전한 상승세 전환의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매들이 많이 소진이 되면서 꿈의 상승 거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완전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세종시와 서울시의 경우 집값이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상승 여력이 타 지역에 비해 컸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향후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분양권 판매 시장의 활성화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활력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 시스템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줄곧 가계부채가 지목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에 부동산 침체 우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통해 국내 경제 전문가 76명 중 18.4%가 가장 위험한 1순위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지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요도와 상관없이 선택한 응답률로 봐도 작년 11월 서베이 결과에 비해 부동산 리스크 응답률은 36.1%에서 절반에 가까운 48.7%까지 급증하며 주요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계한 우리나라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 하락폭인 18.6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도 영향을 미쳤고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 부동산 PF의 부실을 주요 뇌관으로 지목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부동산의 미분양이라든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PF 관련해서 증권사들이 상당히 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및 상환부담에 대한 응답률은 53.9%로 지난 조사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꾸준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105.3%를 기록하며 주요 43개국 중 3위로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한파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지속은 이번 조사에서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등장했고 대외 요건으로 꼽히는 미국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로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금융 불안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당국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대부분의 식료품과 잡화를 온라인으로 사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갈수록 대형마트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형마트는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해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살리고 있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변화한 대형마트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주문을 받은 로봇이 노릇하게 구워진 치킨을 튀김기 밖으로 꺼냅니다. 이곳은 최근 리뉴얼 개장한 이마트 연수점. 미래형 대형마트 이마트 연수점은 식료품 매장에 볼거리를 더했으며 식당가를 재구성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근본 리뉴얼은 고객 경험 중심의 그로서리 혁신을 담았습니다. 그 결과 동기간 대비 매출은 18%, 고객 방문자 수는 23%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의 중심인 식품 매장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신선한 채소를 재배하는 스마트팜이 마련돼 있고 수산 매장에서는 고객이 주문하는 즉시 직접 손질한 참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그랬는데 지금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잘 돼 있어서 백화점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백화점에 온 기분.
대형마트가 체험형 공간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이유는 다른 유통 채널보다 이커머스 성장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화점과 편의점 업계 매출은 평균 9%대 오른 반면에 대형마트는 1%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가성비를 강조한 편의점과 명품 소비를 자극하는 백화점과 달리 신선식품 위주의 대형마트는 이커머스로 대체 가능하게 되면서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한편 홈플러스도 월드컵점에 스마트팜 카페 등을 선보였으며 롯데마트는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공간과 미니 풋살장을 마련하는 등 체험형 콘텐츠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동물을 착취하지 않고 식물성 재료만을 활용한 제품을 비건이라고 하죠. 이 콩으로 만든 대체육이 대표적인데요. 먹는 것에서 시작된 비건 열풍이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넘어서 들고 입는 패션 제품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동물의 가죽 대신 선인장 가죽으로 만든 가방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적인 가죽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직접 들어보면 가볍고 풀냄새가 나 비건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건 가죽은 식물 섬유질을 활용해 만든 인조 가죽의 한 종류입니다. 가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물 가죽이 사용되지 않는 건 물론 동물의 노동력이 배제돼야 비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깐깐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가치 소비 트렌드가 확산함에 따라 명품 브랜드는 물론 패션 스타트업까지 비건 가죽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소재도 다양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용해 주목받은 사과 껍질 가죽이나 코르크, 다시마, 파인애플, 버섯 등 다양한 소재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흔히 레자라고 불리는 인조 가죽도 동물 가죽이 포함되진 않지만 공정 과정에서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등 환경 오염이 뒤따릅니다. 반면 비건 가죽은 자연 재료와 기술만 활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은 건 물론 버렸을 때도 생분해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화되기엔 높은 가격이 문제입니다. 생산 과정에 있어서는 그거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개발해서 가격대를 낮추고 소비의 입장에서도 이걸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속 가능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구매만으로도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션업계 비건 열풍은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식물성 가죽 시장은 매년 7.5% 성장해 2027년에는 9,7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KG모빌리티가 신사업과 신차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오늘 새로운 렉스턴 브랜드도 출시했는데요. 현장에 성나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단계 더 진보한 KG모빌리티의 신차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KG모빌리티는 오늘 신차 발표회를 열고 대형 SUV 렉스턴 뉴 아레나와 프리미엄 픽업 트럭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뉴 아레나와 쿨맨은 더욱 진보한 디자인과 수입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편의 사양을 갖췄습니다. 본연의 경제성과 용도성 또한 확보하는 등 SUV와 픽업 트럭의 정통성을 이었습니다. 렉스턴 뉴 아레나는 대형 전시관이나 공연장을 연상케 하는 실내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수평적 디자인 콘셉트를 활용해 편안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도 실내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해 운전자의 시야각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탑승자의 수요에 따라 데크 스펙을 모델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활용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정통 리어 픽업 넘버원 브랜드 위치를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신제품을 매년 선보임으로써 SUV 신장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KG모빌리티는 튜닝 시장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장 법인 KG SNC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튜닝 산업에서 레저와 유통, 군용 차량에 이르기까지 특장 모빌리티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신차 발표와 함께 열린 튜닝 페스티벌에는 차 위에 텐트를 올리는 등 캠핑과 차박에 알맞게 개조된 차량들이 소개됐습니다. KG모빌리티는 신사업과 신차라는 투트랙 혁신 전략을 통해서 자동차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차세대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어린이날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합니다.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 입출금 등이 되지 않는 만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차세대 금융을 위한 시스템 전환 작업을 시행합니다. 어린이날인 오는 5일 자정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모든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됩니다. 해당 기간에 인터넷, 모바일 등 전자금융거래, 우체국 자동화기기 이용거래, 우체국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사용거래, 타 금융기관에서 우체국 계좌를 이용한 입출금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연휴 기간 필요한 현금을 미리 인출하고 부동산 등 중요한 결제자금 사전 이체, 카드 사용 중단에 대비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거래 중단으로 우체국을 사칭해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었던 만큼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상품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클라우드 기반 신규 인프라 조성으로 24시간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져 시간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해 창구 번호표 발급, 대기 현황, 통합 멤버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점을 양해 바란다며 고객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경납고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대한항공 특별기 공개 행사를 열고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한항공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B777 302R 항공기에 블랙핑크를 랩핑했습니다. 지수, 제니, 로제, 리사 4명의 멤버 모습을 담은 이 항공기는 오는 4일 인천발 파리행을 시작으로 국제선에 투입돼 세계 각국을 누비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특별기 공개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최태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공동유치위원장, 장성민 대통령 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비가 오는 날이면 칼국수집으로 가자고 꼭 조르곤 합니다. 그분은 빈대떡을 한 판 시킨 다음에 해물 칼국수를 이렇게 꼭 더블로 주문하는데요. 왜 비가 오는 날 이 칼국수나 빈대떡을 먹으러 가자고 성화를 부리는지 궁금했는데 놀랍게도 실제로 날씨에 따라 당기는 음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먹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지금 입맛이 다시는데요. 왜 비가 오는 날 칼국수를 먹으러 할까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비가 오는 날에는 칼국수집에 들립니다. 예. 제가 가는 칼국수집은 돼지 비계를 찢어서 그 기름에 묻혀 내놓은 빈대떡도 아주 일품으로 맛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비가 오는 날 김치전이나 빈대떡을 즐겨 먹게 되는 이유에는 전통적인 요인이 강하다고 합니다. 농경 문화권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내리면 보통 쉬지 않습니까? 이런 날 국수를 삶아 먹거나 전이라든가 빈대떡을 이제 무쳐 먹던 그런 관습이 유전자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기압이 낮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는 날씨는 밀가루 음식의 소화가 쉬워지고요. 또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따뜻한 칼국수와 함께 지방 섭취가 쉬운 빈대떡을 부쳐 먹는다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날씨와 경제라는 책을 출간했었는데요. 책의 내용 중에는 비가 오는 날에는 칼국수를 즐겨 먹는다는 날씨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달라진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저 기상청 블로그를 보니까 날씨에 따른 음식물 판매량 변화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주 매우 흥미로운 내용도 있고요. 또 조찬열 씨의 날씨 및 요일에 따른 음식 판매량 변화에 따른 내용도 있어서 제가 쓴 책 내용과 함께 한번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비가 오는 날에 많이 팔리는 음식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제 비가 오는 날엔 비가 오지 않는 날에 비해서 예. 포장마차와 파전의 증가율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또한 국물이 있는 요리들의 수요도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삼계탕이라든가 백숙, 찜, 쌀국수 등의 음식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일조량이 줄어드는 장마철의 특성으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식욕이 증가하기 쉽고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서늘하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 좋은 국물 음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중국 음식 같은 경우는 27%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비가 오는 날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추측이 되었고요. 또한 뷔페 수요가 증가한 점도 눈에 띄는데 비가 올 경우 장시간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는 대형 쇼핑몰에 방문객 수가 늘어서 그 안에 있는 뷔페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가 아니라 눈이 내리는 날에 많이 팔리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눈이 온 날에는 이제 삼겹살이라든가 목살 등 돼지고기의 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시기상 눈이 오는 겨울에 갖는 연말 송년 모임 때문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또한 가족이라든가 지인과 오붓하게 식사할 수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혹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증가세가 아주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이외에 이슬람 음식이라든가 지중해 음식의 수요가 증가했는데 연구진이 이를 눈이 오는 날을 기념을 해서 평소 즐겨 먹던 것이 아닌 새로운 메뉴를 찾아보는 심리가 작용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떡이라든가 감자탕 등의 수요가 감소를 했고요. 차가운 음식인 냉면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의 감소세도 아주 두드러졌다고 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봄철에 좀 황사가 심할 때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 중 하나가 이 삼겹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요즘 황사가 심하잖아요. 이렇게 황사가 심할 때 제 친구들도 꼭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삼겹살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날씨와 음식이라는 건 좀 궁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모래먼지를 씻어내는 데는 돼지고기가 제일이야. 이게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황사철이 들어오면 신나는 음식점이 바로 삼겹살 전문점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황사가 있는 날이면 그야말로 대박으로 판매량이 2배 반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실제로. 이게 이제 예전에 탄광에서 일했던 분들이 갱도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삼겹살 소주를 마시면서 목 안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 준다고 믿었던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전해져 왔었는데요. 그런데 삼겹살이 황사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몸 안에 중금속을 배출해 주는 데는 좋다고 해요. 그러나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중금속의 일부는 배출시키겠지만 폐 안에 들어가는 황사먼지는 삼겹살이라도 빼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황사날에 삼겹살은 단지 심리적인 위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날씨만 아니라 이 계절에 따라서도 팔리는 음식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계절별로 많이 팔리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봄 같은 경우는 한정식 수요량이 증가한다고 해요. 이때 이제 신학교와 가정의 달이 있기 때문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낙지라든가 지중해 음식, 비빔밥 등의 수요가 사계절 중 가장 높았고요. 여름 같은 경우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삼계탕의 수요량이 증가를 하고요. 또 같은 이유로 장어구이라든가 꼼장어라든가 전복, 오리 요리 같은 것도 증가를 합니다. 또한 시원한 냉면이나 아이스크림 등의 수요는 당연하게 증가하겠죠. 가을 같은 경우는 맥주나 호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요. 네. 브런치 음식의 수요가 다른 계절에 비해 높았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해산물의 수요가 가장 높았는데요. 해물탕이라든가 해물 요리, 꽃게, 해산물 등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한 회식 및 모임이 잦은 연말인 만큼 사케라든가 칵테일, 와인 등의 수요가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요식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날씨나 계절 잘 활용만 한다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오늘은 KU의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 날씨와 계절별로 어울리는 궁합식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한데 JP모건은 이번 인상 후 중단을 예측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 연내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가운데 베트남 관광객들이 건당 카드 승인 금액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대주 잔고 규모가 평균 439억 4천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내부 박성훈입니다.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전남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전북은 아침부터, 충남은 낮부터, 그 밖의 지역에는 저녁에서 밤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50에서 100mm,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남해안을 제외한 전라와 경남에는 30에서 80, 경북 남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2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 지리산 부근은 150mm 이상, 그 밖에 서울, 경기, 영서 일부 지역에는 120mm 이상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과 함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 올해부터는 남해안과 경상권 동해안에 강풍이 불겠는데요. 순간 풍속 15m/s 이상, 산지에는 25m/s 이상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항공기와 선박 운항 정보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청주 15도, 인천과 세종 13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4도, 수원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울진 1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와 부산 15도, 제주는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광주 21도, 부산 20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흐린 가운데 서해와 남해에는 비가 오겠고 물결도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국에 토요일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고 그 이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